토트넘 팬들은 패배할 때도 손흥민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보는데 이것은 결코 놀랍지 않다. 토트넘은 29일 리그 19라운드 브라이튼 원정 경기에서 2대4로 패했습니다. 3연승을 마감한 토트넘은 5위에 머물며 사이탈안에 실패했습니다. 팀의 패배 속에 리그 5호 도움을 기록하며 투혼을 발휘한 손흥민은 축구 통계업체 풋모브로부터 공격수 중에 유일하게 평점 7점대를 받았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막판까지 0대4로 끌려다니며 힘든 경기를 펼쳤지만 손흥민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1도움 기회창출 2회를 하며 분전했습니다. 풋모브는 경기 직후 손흥민에게 평점 7.4를 주었고 후반 교체로 들어가 만회골을 넣은 벨리스는 7.2점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은 로메르의 부상으로 인해서 센터백이 전멸했고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에메르슨과 벤 데이비스를 센터백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 둘을 어쩔 수 없이 센터백에 세웠는데 수비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토트넘 수비는 전반 초반 계속 뚫려도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으로 간신히 막았는데 계속 날아오는 슈팅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반 11분 중앙 레두르의 패스를 받은 아인세로드가 선제골을 터뜨리고 전반 21분 박스 안에서 쿨루셉스키가 데니 웰백의 유니폼을 잡고 넘어뜨려 페널티킥을 허용해 0대2가 되었습니다. 전반에 토트넘은 슈팅 11개를 허용할 정도로 수비에서 허둥지둥됐고 결국 손흥민도 수비에 가담하느라 좀처럼 공격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손흥민 대신 원톱 자리에 선 히살리송이었습니다. 히살리송은 이날 너무 골욕심을 많이 냈고 위치 선정을 못하고 오프사이드에 계속 걸리는 등 원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히살리송은 수많은 득점 기회를 무위로 날려버렸습니다. 이타적으로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는 손흥민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전반 45분 오른쪽에서 빠르게 역습해 올라오는 브레넌 존슨이 중앙에 있는 히살리송에게 패스했습니다. 앞에 수비수 3명이 있었고 왼쪽 전방에 손흥민이 비어있었지만 히살리송은 자신이 그대로 슛을 했고 이는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손흥민에게 패스했다면 바로 골로 연결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교묘하게 수비수 2명 바로 뒤에서 오프사이드에 안 걸리는 빈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후반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은 빠른 역습으로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쿨루셉스키가 전방으로 뛰어드는 히살리송에게 패스했고 히살리송이 이를 잡아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로 골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후반 8분 손흥민이 왼쪽에서 상대 패스를 끊어 문전 앞에 있는 히살리송에게 패스를 내줬습니다. 이날 브라이튼의 정교한 패스웍을 막기가 힘들었지만 손흥민의 강력한 압박과 쉼없는 움직임으로 상대방 진영에서 공을 끊어냈습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히살리송은 이를 잡아 오른발 터닝슛을 했는데 골대 오른쪽으로 허무하게 빗나갔습니다. 골대 오른쪽에서 브레넌 존슨이 강력한 압박으로 공을 빼앗았는데 전방 지역에 있는 히살리송에게 패스했는데 또다시 오프사이드였습니다. 히살리송은 수비 라인을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위에 올라서 있다가 패스를 받고 오프사이드 판정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후반 16분 히살리송은 또다시 전방에서 공을 받아 슛을 해서 골망을 갈랐는데 토트넘 원정팬은 경기장에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근데 또다시 오프사이드였습니다. 3경기 연속골로 상승세를 보이던 원톱 히살리송은 5차례의 결정적 득점 기회를 라인 브레이킹 실패와 부정확한 슛으로 날려보내며 토트넘의 연승 가도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손흥민도 오프사이드 헤드트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패스가 한 템포 느리게 와서 뛰어드는 손흥민이 간만의 차이로 오프사이드에 걸렸지만 이날 히살리송의 오프사이드는 수비 라인을 신경 쓰지 않고 앞에 서 있다가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화가 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20분 히살리송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다시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히살리송을 대신해서 들어온 선수는 19세 신의 알리오 벨리스였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은 히살리송을 빼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우자 바로 살아났습니다. 자신이 만든 기회가 동료에 의해 날아갔고 어느새 4실점까지 한 상태라 손흥민은 낙담할만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팀을 위해 끝까지 고군분투하다 결국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여기서 히살리송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보였습니다. 후반 36분 쿨루셉스키가 전방 압박을 하며 쓰러지며 공을 따냈고 이것이 전방에 있는 손흥민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골키퍼는 골문을 비운 상태였고 수비수 2명이 달려오고 있었지만 손흥민에게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손흥민은 슛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손흥민은 자신이 욕심내기보다는 중앙에 비어있는 알리오 벨리스에게 패스했습니다. 브라이튼 수비진은 허를 찔렀고 완벽한 기회를 맞은 알리오 벨리스는 골을 넣었습니다. 19살의 알레오 벨리스는
손흥민의 기가 막힌 어시스트로 토트넘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다른 선수들 같으면 각이 없어도 보통 슛을 하지만 손흥민은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한테 줘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슛을 너무 아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조금이라도 확률 높은 축구를 하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손흥민의 골 결정력이 1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클래스였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패배를 보고 토트넘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손흥민을 윙어로 기용하는가? 스트라이커로서 히살리송보다 낫다. 손흥민이 히살리송 대신 스트라이커로 뛰어야 한다. 손흥민은 히살리송에 비해 공격수로서의 자질이 더 뛰어나지만 손흥민이 공격수 자리를 차지한다면 여전히 손흥민에게 공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토트넘의 선수단 기피에서 유감스러운 현실입니다. 손흥민의 공격수로서 효과적으로 경기하기 위해서는 케인이나 메디슨 같은 선수나 손흥민 자신의 도플갱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슛을 하는 것보다 골을 넣기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해주는 유일한 선수인데 손흥민이 중앙에 있으면 다른 선수들이 패스를 못하거나 슛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손흥민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손흥민만큼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없다. 우리에게 센터백이 정말 필요해요. 1월 첫 계약은 센터백이어야 한다. 손흥민의 도움으로 김민재를 사야 했다. 김민재, 로메로, 반더벤 정말 굉장했을 거야. 우선 다니엘 레비를 해고하고 다음에 김민재를 영입하자.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센터백의 부재를 여실히 느꼈는데 분명 로메로는 리그 최강의 센터백이지만 거친 파울로 카드를 받거나 부상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남은 센터백 에릭 다이어는 평점 4점을 받은 에메르송 로얄에게도 밀리며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날 벤치에서 몸을 계속 풀었지만 끝내 에릭 다이어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토트넘 팬들은 과거 토트넘에서 김민재를 영입할 수 있었던 큰 기회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매치에서 전세계 센터백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김민재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 팬들은 해리 케인이 이적한 바이에른 뮌헨을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에는 거의 한 경기도 쉬지 않고 무적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가 있습니다. 토트넘에도 이런 센터백이 있었다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하는 공격력이 더욱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패배 후 피케를 내준 클루셉스키와 로셀로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계속 공을 빼앗긴 브라이언 힐과 어이없는 패스를 남발한 에메르송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서 이번 패배에 대해 지적과 동시에 격려를 하며 팀의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영국 매체 BBC를 통해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력이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던 경기력이라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경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서로 손가락질 때는 아니다 라며 다시 교훈을 얻고 나아가야 한다. 리그 경기마다 브라이턴전 마지막 15분처럼 경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새벽에 일어나 본 한 국내 축구팬은 답답한 나머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경기에 차라리 손흥민 포지션을 중앙 미들로 내려 메시처럼 뛰게 하는 게 팀으로선 방법일 듯. 손에게 더 좋은 건 토트넘 탈출, 손도 답답할 듯. 이상 쓸망이었습니다.